붓고 저리고 쑤시고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갖고 있다는 무릎 관절염. 허리가 무너지면 몸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막상 치료를 받으려면 수술을 할지 말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무릎과 척추, 우리 몸의 중요한 관절인데요. 통증, 어떻게 치료하고 계십니까? 수술 없이 통증을 잡을 순 없을까요? 수술은 미룰수록 좋은 걸까요? 꼭 필요한 궁금증만 모았습니다. 척추뼈 사이사이에는 완충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중앙엔 젤리 형태의 수핵이 있고 그 주변엔 섬유륜이라는 두꺼운 막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척추의 마디마디와 디스크 덕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노화가 진행될수록 디스크의 수액이 마르고 탄력을 잃어 얇아집니다. 또한 무리한 힘을 받으면 돌출되어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사실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굉장히 심한 통증과 불편감을 오랫동안 겪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단순히 칼을 대기 때문에 이런 걸 무서워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주 심한 통증이 보존적 치료를 6주 내지 8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우를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심해서 하지에 어떤 마비가 있는 경우, 점점 심해지는 마비가 있는 경우, 또한 소변 보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는 마미총 증후군이라 해서 응급수술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술은 먼저 척추의 뒤쪽으로 접근해 증상이 있는 쪽 후관절 뼈를 잘라줍니다. 신경을 누르며 좁아져 있는 척추관을 넓혀주는 겁니다. 이후 퇴행성 변화로 두꺼워진 디스크와 인대를 제거하고 그곳에 잘라낸 뼈 조각과 디스크를 대신할 케이지를 넣어 디스크의 높이를 맞춥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나타난 척추 3번과 4번에는 나사못을 박아 봉으로 연결하고 허리뼈가 자연스럽게 휘어질 수 있도록 간격을 잘 조정하며 고정합니다. 디스크를 제거한 자리에는 뼈 조각들을 넣은 케이지를 이식하게 되는데 이 케이지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뼈처럼 단단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처럼 한쪽 다리에 마비가 나타난 경우 혹시 수술 후에 장애나 후유증이 남는 건 아닐까요? 언제쯤 되면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위 환자는 사실은 응급으로 수술을 하긴 했지만 아마 빠른 시간에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이렇게 마비가 와 있었기 때문이죠. 조금 더 수술을 좀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아마 한 3, 4주 정도 이상 돼야 아마 회복이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뼈는 배 쪽의 척추체와 등 쪽의 후방 구조물, 그 사이의 빈 공간인 척추관으로 나뉘는데 등 쪽에 터널처럼 길게 이어진 척추관은 뇌에서 나온 척수액과 신경다발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뼈나 인대 같은 조직이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걸 말하는데 이때 신경을 눌러 다리가 시리거나 저린 통증이 찾아옵니다. 대부분 가장 많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척추의 4번, 5번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척추가 우리 몸의 기둥이다 보니까 가장 밑에 위치한 4번, 5번, 5번, 천추 이렇게 이 두 마디에서 그런 질병이 가장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부위에 가장 많이 생기는 증상들이 보통은 종아리 쪽으로 많이 방사통 같은 통증, 종아리가 터질 것 같다, 엉치가 아프다, 그런 증상들을 호소할 수 있게. 그래서 협착증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노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더 좁아져 있고 얼마만큼 신경을 누르냐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년 전
요추 4, 5번의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은 환자. 하지만 그 부위에 다시 척추관 협착증이 생겼습니다. 신경근이 꽉 눌리면서 발가락의 감각이 떨어지고 엉덩이부터 방사통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술은 먼저 요추 4번과 5번 뒤쪽 뼈를 제거해 눌린 신경이 편안해지도록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후 신경을 누르던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뼈 조각을 넣은 케이지를 넣어줍니다. 나사와 봉을 이용해 척추를 고정시켜주면 수술은 마무리됩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데는 3대 척추 질환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을 비롯해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데요. 특히 척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전체 환자의 90%가 50대 이상입니다. 증상 역시 단순한 유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물은 척추의 추간공을 통해 주입됩니다. 뼈와 뼈 사이의 구멍에서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추간공이라 하는데 꼬리뼈인 미추간공으로 약물을 주사하면 신경을 타고 아픈 부위까지 도달해 통증을 조절해 줍니다. 뻐근하세요. 어머니 좁아서 좀 압력이 세서 좀 맞으실 때 힘드실 거예요. 할머니는 치료를 마치고 골밀도 검사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골다공증 검사를 하며 꼼꼼하게 뼈 건강을 챙겨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는 저희 환자들 중에 저 골밀도 체크하러 와서 이런 분들은 없으세요. 통증이 와서 알고 보니까 골다공증이 발견되고 뼈가 약해지면 그게 주저앉아서 통증도 유발하지만 계속 주저앉다 보면 예를 들어 허리는 그렇고 어디에서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은. 예전에 저희 꼬부랑 할머니들 많잖아요. 지팡이 짚고 거의 기역자로 90도로 골다공증이거든요. 골다공증으로 해서 압박골절, 뼈가 주저앉는 거죠. 척추 수술후 증후군은 말 그대로 척추 수술을 한 이후에 본인이 통증 경감 효과를 못 느끼거나 더 심해진 경우를 다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수술하신 선생님은 엑스레이도 좋다고 그러고 경과도 좋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아파요. 잘 됐는데도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 다른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부위 말고 보통은 기구가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인접 부위, 그 위나 그 아래 부위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또 해당 부위에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문제를 다 평가하고 그거에 적합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를 권해드리게 됩니다. 주사 치료에도 효과가 없어 고주파 열 응고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늘을 최대한 신경 주변에 가까이 위치시켜서 운동신경에 영향이 없고 감각신경만 선택적으로 통증 조절 목적으로 치료하는 기법이다, 시술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2번의 수술을 받은 환자는 기구가 박혀있는 윗부분의 허리뼈가 압박골절되면서 신경 조직이 자극받아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 먼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주위에 약물을 주사해 통증이 줄어드는지 시험합니다. 통증 감소가 확인되면 최대한 신경 주변 가까이에 고주파 바늘을 넣습니다. 42도 정도의 열을 가해 통증을 전달하는 감각신경을 선택적으로 응고시킵니다. 통증이 있는 여러 부위에 반복해서 시술해 주는데요. 통증 감소 효과가 유지되는 시간은 환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라 불리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체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관절을 오래 쓰다 보면 관절을 보호하고 있던 연골이 파괴되는데 이것이 무릎 관절염입니다.
이로 인해 뼈와 뼈가 직접 맞닿으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다리 모양도 휘어져 O자 형태로 둥글게 변합니다. 무릎이 전에 비해서 좀 뻣뻣하다. 구부렸다 폈다 하는데 좀 뻣뻣한 느낌이 있다. 그다음에 무릎에서 좀 소리가 날 수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으로 볼 때는 소리가 나면서 좀 아프다든지 불편한 거죠. 또 무릎이 좀 봤을 때 전보다 좀 커졌다? 좀 부은 느낌이 있는 경우. 좀 짧은 거리는 괜찮은데 길게 걸으면은 무릎의 안쪽이 굉장히 피곤하고 아플 때. 또 무릎이 시릴 수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증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뭐 하나를 가지고 딱 집어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질환입니다. 수술을 하루에 양쪽 다리를 다 하게 되면 일단 마취하고 수술 시간이 길게 걸리겠죠. 환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의 환자들이니까 이 고령의 환자들이 이 긴 마취와 긴 수술 시간을 견디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하나가 부담이 됩니다. 또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감염의 우려도 높아집니다. 또 요즘은 우리가 수혈을 잘 안 하고도 수술이 가능하거든요. 100분이 수술 받으면 한두 분 정도가 수혈을 할까? 수혈을 안 하고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양쪽 무릎을 하루에 동시에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피가 조금 난다 해도 양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혈의 위험도 큽니다. 노화의 영향으로 찾아오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수명 연장과 함께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손꼽힙니다. 고령화 시대 속에 매년 환자 수가 늘어 지난 5년 사이 13%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이 70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환자는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남성 환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연골 주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그 관절액의 일부 성분을 우리가 보충해서 맞는 거거든요. 일종의 윤활제를 맞는 개념인데 그런데 그 효과가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주사가 아니고요. 또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역할도 사실은 발견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의 좀 항염 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의 진통 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의 윤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좀 진행하고 또 관절이 좀 뻣뻣하고 통증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효과적인 주사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정도 보통 외래에서 권하는 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뼈 주사라는 것도 있는데 이 주사로 관절염의 진행을 늦출 수 있을까요? 소위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뼈 주사라는 게 스테로이드 주사고 스테로이드 자체가 관절에게 뿌려지다가 인대에 직접 닿을 수도 있는데 인대에 직접 닿게 되면은 인대가 부분 파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조심해서 맞아야 되고 저희 슬관절학회에서도 1년에 3, 4회 이상은 맞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저는 1년에 한두 번도 보통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차를 사면 정기 점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좀 고장이 안 나더라도 오일 갈러도 들어가기도 하고 타이어에 바람이 좀 어디가 좀 덜 들어갔는데 빠진 데가 있는지를 보듯이 인공관절도 우리가 정기 점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